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실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와 짜임새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직접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것을 통한 결과 도출과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실제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사실은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처음 좀 확산이 되었을 때 사실 초반에는 수도권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대구시에 이런 어떤 위생업소들에서 감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코로나19에 취약한 음식점과 주점들의 선별 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목표 아래 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후에 그 다음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맥락 수집과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맥락 파악과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말맞다나 지금 여기 보시면 구축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구축 배경에 따르면 이 대구시 위생업소의 총 수가 4만여 곳 이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 4만여 곳 이상의 위생업소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곳들을 다 전수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전수관리를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선별 관리를 통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곳은 위생업소라고 해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다중이용시설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업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이 필요한 당위성, 목표에 대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명확한 성공의 기준,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의 목적과 핵심 변수들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얼마나 촘촘한 이런 데이터 기획과 설계, 데이터 기반의 어떤 리터러시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분석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6개 업종, 6개 업종이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방, PC 게임방 같은 것들인데요. 이 6개 업종별로 집중 관리해야 할 위생업소를 도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 관리해야 할 위생업소를 도출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려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컴퓨터 과학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네, 컴퓨터 과학으로서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가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량적인 목표로 바꾸었냐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만약에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면 등급별로 위험도라는 어떤 수치를 매겨서 점수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생업소라는 것이 6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이 6개 업종별로 어떤 특징을 유형화할 수 없을까라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한번 바꾸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위험도라는 것을 점수화해야겠다. 특징이라는 것을 유형화해야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이 위험도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즉 변수들을 설정하시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위험도라는 것은 어떤 때 가장 위험도가 높아질까? 한번 여기서부터 영향 요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영향 요인이 바로 교통의 접근성, 즉 위험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고 그럴수록 위험도라는 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교통의 접근성에 따라서 어떤 실제 데이터 지표를 가져올 것이냐, 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 지하철과의 접근성 같은 것들을 보겠다라고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어떤 때 많이 접근이 많아질까? 즉 시설의 분포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첫 번째, 학교가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휴강을 하거나 이제 폐쇄를 한 곳이죠. 두 번째, 대형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많이 분포해 있을수록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 전통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밀집도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시장이 분포해 있는 곳일수록 위험도 점수화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매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유형화에서는 이 유동인구까지는 이제 위험도 점수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인구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얼마나 몰리는지를 위험도로 점수화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영향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유동인구를 어떤 데이터로 볼 것이냐에서는 특정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를 일별로 볼 것인지, 시간별로 볼 것인지, 주중별로 볼 것인지, 주말별로 볼 것인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징을 유형화하자라는 것인데 특징은 영업장의 환경별로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같은 부분은 보통 많이 서로 같은 업종끼리 몰려 있더라. 그러니까 업소의 위치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PC 게임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이 많이 몰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죠? PC 게임방은 PC 대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고 노래방은 노래방에 이 실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관리 위생업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량적인 지표로 치환하려면 먼저 위험도라는 것을 점수화해봐야겠다. 특징이라는 것을 유형화해봐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향 요인에 맞는 어떤 데이터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가 가장 접근성이 높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치밀하게 주제 선정부터 방향을 기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변수들을 도출하는 것까지가 정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가장 집중적이고 어떤 대표적인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치밀하게 데이터적인 사고로 잘 설정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가장 흔하게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활용이 유연하게 혹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 사고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핵심 요인들을 정말 잘 고려하셔야 이 뒷단의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시각화, 활용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데이터 지표를 명확하게 설계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수집해 올 수가 있겠죠. 전처리 같은 부분도 데이터를 이제 내가 필요한 목적이나 어떤 필요한 형태에 맞게 가공해서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단계인데요. 위생업소들의 DB, 데이터베이스를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통의 접근성이나 유동인구와 볼 수 있는 여러 데이터와 한번 결합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GIS라는 것은 이제 지리 정보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결국 지역별로 어떤 업소의 정보를 봐야 되니까 지리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앞단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런 어떤 설계들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단계입니다. 그 이후엔 이제 설정했었던 핵심 변수에 따른 알고리즘, 가장 적합한 이제 분석 목적에 맞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도출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질문이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된 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네, 위험도 지수라는 것들을 지수 계산을 통해서 위생업소의 위험도를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유형화에 대한 분류다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하죠. 이제 군집 분석, 서로 이제 비슷한 유형이나 서로 같은 그룹군끼리 이렇게 묶어서 특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유형을 판단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집중 관리해야 될 유형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가, 네, 실제로 전수 관리했어야 했었던 그 4만여 개의 위생업소 중에서 고강도 특별점검 대상 업소로 가장 위험한 지역과 업종을 4,500개로 선별했다. 이 말인 즉슨 원래 우리가 해야 했던 어떤 프로세스나 업무를 거의 90% 이상으로 축소시킨 것이죠. 굉장히 큰 효율화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낸 효율화를 낸 것에 파생되는 결과로 실제적인 방역 도우미, 감시단, 점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 프로세스를 혁혁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사고,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런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마지막 투두 리스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우리 기관이 왜 지금 데이터를 써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목표를 수립해 주시고 이것에 맞는 우선순위 꼭 잊지 마셔야 할 개념이고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공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까지 오늘 배운 모든 이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례 중에서도 우리 의사결정권자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유념해 두시면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훨씬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